한 주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TBS 기자와 함께 최신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균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요일은 참으세요.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아, 정말요? 예. 일요일은 뭘 참으면 될까요? 일요일에는 뭔가 좀 학원을 좀 참아라. 이 얘기 아닐까요? 맞습니다. 사실 예. 보통 일요일은 참으세요 하면은 다들 뭐 주말 근무, 예. 직장인의 과로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번에는 학원을 좀 참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희영 교육감이 이걸 강력하게 지금 법제화시키겠다고까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학습 시간이 엄청나다면서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 학습 시간 하면요.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한 15시간 정도 길고요. 아하. 또 주말 학습 시간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데요. 예. 이렇기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월요일에 그 과도한 사교육 시장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성명을 내면서 학원 일요일 휴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학원 휴무제가 사실 여러 번 논의됐었어요. 그런데 실행이 되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학원 휴무제 같은 경우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후보 당시에 또 네. 이제 내놨던 공약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5월에는 전국 시도교육감 총회를 여는 등 나름 이 서울시 교육청 차원의 그 대책과 그런 방안 마련의 논의를 좀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고교생 모두에게 적용하는 방안은 조금 견해차가 많았기 때문에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안으로 이안으로 마련됐던 게 바로 유아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에 대한 휴무제를 그럼 추진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게 당시 논의가 됐었는데 이에 대한 것도 좀 시민들 반응이 안 좋았어요. 예. 왜냐면은 과연 주말에도 이제 학원을 가는 초등학생들이 몇이나 되겠느냐 이런 네. 의견이었는데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은 시내 초등학생의 한 1% 정도 미만 정도라고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초등학생들이 일요일 날 학원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학원과 전면전을 하려면 네.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어떤 규제책들을 갖다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시민단체도 지난 논의안은 오히려 중요한 중고교생 등을 중고교생 등이 들어간 내용이 빠졌었다 이러면서 예. 좀 실망감을 표하면서 차후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는 요구를 표해 왔는데요. 이번 성명도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여태까지 쌓여왔던 그런 요구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 차원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이에 따라서 이번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학원이나 교습소 그리고 개인 과외 교습자의 일요일 휴무제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함께 이번 법제화의 필요성으로 언급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요. 새로운 시대에는 입시 위주나 또 1등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창의성이나 공감 능력 그리고 감수성을 길러야 하는 그 교육이 필요한 만큼 일요일 자체를 온전히 학생들에게 줘서 다양한 체험 시간을 스스로 마련해보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됐습니다. 일단 학부모들은 찬성할 것 같은데 학원계는 반대하겠죠? 네, 맞습니다.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서울시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각 세 개 집단에 자녀를 둔 학생의 한 70% 이상이 찬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또 현재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한 달 정도 남짓한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7,500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거든요. 예. 전국적으로 지금 지지가 이뤄지고 있지만 학원업계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발 내용으로는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은 물론 또 자녀에 대한 부모의 그 교육권을 침해할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 현행 교육 시스템의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단순히 휴무제만 도입한다. 이게 과연 그 사교육 시장을 조절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또 다른 시장을 양산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견과 상황이 좀 겹쳐 있는 상황인 만큼 시도교육감이나 교육부 차원도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펼쳐왔는데 오히려 서울시 교육청이 좀 주도적으로 이런 행보를 나섬으로 인해서 차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학원 휴무제보다는 서울대나 연고대를 전부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간단하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건 생각이 엄청나게 좀 드는데 강력한 어떻게 보면 지방 분권과도 엉뚱하게 힘이 없는 학원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입시 경쟁 자체가 사라져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 꿈나무들, 우리 아이들이 좀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디자인의 해결사다. 이게 뭐 디자인을 통해서 뭔가 많은 문제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디자인 정책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이제 시청자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편안해 보이네요.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서울의 한 중학교인데요. 예. 교실 2개 정도의 공간에는 원래 뭐 책상이나 의자가 이렇게 빼곡히 차여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학생들을 위한 휴게 공간으로 꾸며져 있고요. 예. 또 곳곳에 보시면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정도를 본인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단말기도 설치가 됐습니다. 예, 저 가림막 안에서 측정을 하는 거겠죠? 가림막 안에서는 이렇게 좀 명상도 하고 명상. 아로마 테라피도 즐길 수 있는 예. 공간으로 꾸며져 있고요. 정말 좋네요. 이외에도 그 녹색 계열이나 노란색 계열의 그 색감이 바탕으로 돼서 디자인이 됐는데 한마디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청소년들의 어떤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주는 프리 존으로 꾸며졌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시범 사업 후에 과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학생들의 뇌파를 측정을 해봤더니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능력이 좌뇌, 우뇌 모두 20%에서 30% 가량 그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돈도 그렇게 많이 들어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그 디자인 사업의 어떤 효과도 예. 함께 보시죠. 네. 예. 위에 있는 이 사진은 뭐 어떤 거를 나타내는 그 디자인? 약통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 디자인들은 바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인지 건강 디자인인데요. 예. 바로 그 요일별로 골라 먹어야 하는 약들을 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분류를 해 놓는다던가 아하. 아니면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좀 구별하는 스티커를 붙여 놓는 방식입니다. 예. 실제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그 치매 예방을 좀 하는 그런 효과가 입증이 돼서 예. 서울시가 관련 내용을 담은 그런 가이드북도 배포를 해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처럼 이렇게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이 확산되는 만큼 관련 조례를 담은 내용도 다음 아하. 달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이다. 네. 참 재미난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걸 조례로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디자인 저작권에 관한 내용은 여태까지 꾸준히 나왔지만 사회 문제 해결에 적용된 디자인 자체가 조례로 되는 거는 이번이 전국적으로도 처음인데요. 예. 법적 토대를 바탕으로 관련 서울시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특히 1호 디자인 정책으로 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던 범죄 예방 디자인의 경우에는 예. 생활 안심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그 자치구 차원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요. 뭐 이 밖에도 주민 친화적이거나 생활에 더 밀착한 디자인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례도 개발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질 것 같네요. 네, 서울시가 사실 이 시범 사업 그 시작부터 예.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해왔는데 예. 이에 대한 일환으로 바로 시민들이 문제부터 해결 과정까지 전부 다 참여하는 거버넌스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시행부터 여태까지 한 14개의 사업이 현장에 적용이 됐는데요.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건 한강공원에서 예, 저 이거 봤어요. 네, 그 자전거족들이 좀 위험하게 질주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좀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자전거 도로 전용 횡단보도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요. 예. 또 이 밖에도 요즘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그 유기동물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동물 여건이라든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뇌성마비 아동들의 의복 문제 해결에까지 좀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예. 특히 이번 조례에는 시민 참여 규정까지 더 포함이 됐습니다. 예.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시민 아이디어들이 더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디자인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시민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볼까요? 서울에서 만나는 유럽 어디입니까? 서울에서 유럽을 만나볼 수 있다면은 뭐 비행기 굳이 타고 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저도 가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이번에 이 키워드를 꼽은 이유는 이제 2017년 한 해도 얼마 안 남았고 그렇죠. 또 이번 주말부터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예. 좀 더 한 해를 특별하게 마무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서울에서 느낄 수 있는 유럽 감성이 가득한 행사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어디 가보면 되나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는데 특히 이번에는 유럽의 3대 크리스마스 명소라고 볼 수 있죠.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는 수도와 공동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야.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약간 자료 화면인데요. 가시면은 직접 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프랑스 전통 그 공예장 같은 게 마련이 됐습니다. 예. 따라서 프랑스 그 전통 장시장 같은 느낌도 물씬 얻을 수 있고요. 이 밖에도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푸드트럭이나 또 그런 핸드메이드 장터까지 마련돼 있고 또 각종 시간별 공연도 준비가 돼 있어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좀 쏠쏠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 가면 만날 수 있나요? 그럼요. 이게 지금 지난주 15일부터 시작이 예. 돼서 이번 달 31일까지 이어집니다. 또 어떤 행사가 있나요? 자,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예. MC께서는 혹시 유럽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나요? 저는 프랑스를 프랑스를 좋아하셨나요? 예. 혹시 영국은 어떠세요? 영국은 뭐 날씨도 좀 우중충하고 그렇군요. 예, 또 그런데 이전에 나쁜 짓들도 많이 한 나라라서 어머, 정말요? 어쨌든 뭐 네네. 그래도 영국 뭐 네, 좋죠.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개인적 취향이죠. 네, 제가 예. 말씀드릴 이번 그 행사는 예. 신촌에서는 바로 영국 런던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요? 오는 23일 토요일부터 크리스마스 당일까지 3일간 신촌 연세로에서는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예. 그 신촌 전철역에서 연세대 입구까지 한 500m 거리의 그 구간이 마련돼 있잖아요. 예. 거기에 한 1000여 개가 넘는 조명들이 장식이 됐는데 예. 바로 이 조명들이 런던 옥스퍼드 거리에 있는 크리스마스 장식에서 착안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와 또 네. 문화 행사도 뭐 소개를 해주신다면서요? 네, 문화 행사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는 독일의 대표 산업 디자이너죠. 루이지 꼴라니의 바이오 디자인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뭐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그런 작품들이 아시아 최대 규모로 지금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고요. 예. 또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경우에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도 이틀간 이제 예정이 돼 있고 이 같은 관련 그 행사들이 12월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 100여 개의 프로그램은 그 다산 120 콜센터나 서울 문화 포털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 서울시와 함께 하시면 더욱더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균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